여러분, 북한에서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셨나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하네리입니다. 저는 북한의 작고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우리 집은 아주 작아서 부모님과 저를 위한 방 2개뿐이었죠. 벽이 얇아서 겨울에는 따뜻함을 위해 서로 몸을 붙이고 잤어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부모님은 항상 제가 먹을 것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네는 좁은 거리와 작은 집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대부분의 집들은 상태가 좋지 않아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이 깨져 있었죠.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어요. 부모님은 힘든 일이었지만 항상 집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셨습니다. 우리 집을 가득 채우던 김치 냄새가 기억나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 김치를 담그셨고 우리는 모든 식사에 김치를 먹었어요. 그것은 쌀과 채소로 이루어진 우리의 단순한 식단의 색을 더해주는 몇 안 되는 것들 중 하나였죠. 학교는 엄격했어요. 우리는 교복을 입고 하루 종일 똑바로 앉아 있어야 했죠. 선생님들은 엄격했고 우리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뭔가 항상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제가 주변에서 보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제 가장 친한 친구는 미리였어요. 우리는 학교 첫날에 만나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미리는 저와 달랐어요. 그녀의 가족은 규칙이나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주 문제를 일으켰고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해주곤 했죠. 에리야, 남자들은 다 똑같아. 미리가 말하곤 했어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원해.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알고 있던 다른 어른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많이 속삭였는데 특히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밤에 그랬죠. 저는 남한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 조각들을 들었어요. 그곳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충분히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동화 속 나라처럼 들렸어요. 제가 15살 때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저를 앉히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심각했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워 보이셨죠. 에리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북한을 떠날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떠난다고요? 하지만 왜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는 남한으로 갈 거야. 위험하지만 우리는 내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단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난다고요?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항상 앞을 내다보고 저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려고 노력하셨으니까요.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비밀리에 짐을 쌌고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챙겼죠. 어머니는 우리 코트 안감에 돈을 꿰매 넣으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과 조용히 준비를 하셨죠. 우리가 떠난 그 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이 세게 뛰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몰래 빠져나와 강에 도착할 때까지 몇 시간을 걸었죠. 그 강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이었어요. 우리는 헤엄쳐서 건너야 해. 아버지가 속삭이셨어요. 달빛 아래 물은 검고 무서워 보였죠. 저는 겁에 질렸어요. 만약 우리가 익사하면 어쩌지? 만약 잡히면 어쩌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얼음같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저는 추위 때문에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우리는 중국을 통과해 여행했는데 항상 숨어 다니고 항상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이상한 곳에서 자고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죠. 때로는 친절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었고 다른 때는 겨우 잡히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몇 달이 걸렸지만 마침내 우리는 남한에 도착했어요. 저는 지치고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웠죠. 모든 것이 너무 달랐어요. 불빛, 소음, 음식,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우리가 새로운 삶에 정착하면서 저는 자주 미리와 옛 동네를 생각했어요. 그곳에서의 삶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숙함이 그리웠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빛도 느꼈어요. 아마도 이 새로운 곳에서 부모님이 저를 위해 꿈꾸던 미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불빛, 소음, 군중 모든 게 너무나 압도적이었어요. 북한에서의 위험천만한 여정 끝에 이곳의 모든 것이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죠. 저는 이 낯선 새로운 곳에서 숨쉬기 위해 허우적대는 물 밖의 물고기 같았어요. 처음에는 가장 간단한 일조차 힘들었어요. 언어는 익숙하면서도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 달랐죠. 사람들은 빠르게 말하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저는 바보 같고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항상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해야 했죠. 정말 좌절스럽고 창피했어요. 문화 충격도 저를 세게 강타했어요. 북한에서는 단순하게 살았는데 여기에는 모든 것에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음식, 옷, 오락거리까지. 신나면서도 무서웠죠. 이 모든 자유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기술회사에서 마케팅 보조로 일자리를 얻었어요. 좋은 기회였지만 저는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이 저를 다르게 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때때로 그들이 북한에서의 제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힘들었어요. 이제 한국에 살고 있지만 제 편견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평생 한국이 우리의 적이라고 배워왔거든요. 이제 그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나길,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그저 평범했어요. 심지어 친절하기까지 했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부모님은 제가 정착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들은 제게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죠. 넌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직 할 수 있을 때 가정을 꾸려야 해.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우리 문화에서 가족은 전부니까요. 하지만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생각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겪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삶을 공유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김석진이라는 사람과 만남을 주선하셨어요. 저는 긴장되고 꺼려졌지만 가기로 동의했어요. 석진 씨를 봤을 때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는 저보다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20살은 더. 아버지가 어떻게 이게 좋은 짝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을 때 저는 북한에 있는 제 친구 미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했고 그녀의 삶은 비참했죠. 이게 제 운명이 될까요? 하지만 석진 씨가 말을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태도는 공손했어요. 그는 제 관심사, 일,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 물어봤어요. 제 과거를 캐묻거나 제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가정하지 않았죠.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단순히 탈북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정말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사람과 결혼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불신하도록 배워온 나라, 출신의 사람과요? 제 마음은 상충되는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였어요. 첫 만남을 마치고 나올 때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석진 씨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그는 친절하고 지적이었으며 저라는 사람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와 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큰 장애물처럼 느껴졌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석진 씨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우리 사이에 뭔가가 있을 수 있는지 보고 싶었죠.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오래된 편견과 두려움에 매달리고 있었죠.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온 사랑에 기회를 주시겠어요? 아니면 안전하게 아는 것에 머무르시겠어요? 그날 집으로 걸어가면서 서울의 붐비는 거리가 조금은 덜 낯설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저는 정말 어쩌면 여기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전 결코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남자와 마주 앉아 결혼을 고려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서울의 아늑한 카페에서 김석진 씨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죠. 신선한 빵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제가 북한의 궁핍함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에리 씨, 석진 씨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친절한 눈이 제 눈과 마주쳤죠. 당신 일에 대해 말해주세요. 즐거우신가요? 저는 망설였어요. 얼마나 공유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북한에서는 특히 남자들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석진 씨의 부드러운 미소가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네, 즐거워요. 제가 대답했어요. 제 솔직함에 저도 놀랐죠. 마케팅 보조로 일하는 게 도전적이에요. 때로는 제가 남한 동료들보다 항상 한 발 뒤처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석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보였죠. 대단하십니다. 에리 씨. 새로운 나라와 직업에 적응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이해받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긴장이 풀렸어요.
석진 씨는 제 어릴 적 친구 미리가 경고했던 그런 남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는 열심히 경청하고 사려 깊은 질문을 하고 심지어 그의 건조한 유머로 저를 웃게 만들기도 했죠. 아시죠?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처음 이 만남을 제안하셨을 때 저는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석진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오,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당신의 존중이에요. 당신은 한 번도 저를 밀어붙이거나 압박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신선해요.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리 씨, 우리의 나이 차이가 어떤 이들에게는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통한다면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믿어요. 우리가 카페를 나설 때 석진 씨는 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가 설명했죠. 그의 사려 깊음에 감동받았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어른 공경이 당연했지만 여기서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 석진 씨가 우리의 소박한 아파트를 방문하셨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그가 아버지께 깊이 절하고 비싼 소주 한 병을 선물하는 걸 지켜봤어요. 선생님, 석진 씨가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따님을 깊이 존경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따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엄한 얼굴이 살짝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제가 거의 본 적 없는 승인의 눈빛을 보내셨죠. 주가 지나면서 석진 씨와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함께 서울을 탐험했고 그는 제가 남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만날 때마다 제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죠. 그러다 상쾌한 가을날 석진 씨가 저를 아름다운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나무숲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건 제 인생의 변화를 떠올리게 했어요. 에리 씨,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결단력, 그것들이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편으로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제 오래된 편견의 안전한 뒤로 숨고 싶었죠. 하지만 더 강한 부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 동안 성장한 부분이 내라고 말하고 싶어 했어요. 석진 씨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담긴 모든 사랑과 약속을 보았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저는 선택했어요. 네, 제가 속삭였어요. 무섭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죠. 네, 결혼하겠습니다. 석진 씨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안전함을 느꼈어요.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된 것 같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종종 궁금해요. 만약 제가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경험과 사랑을 놓쳤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도전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나요? 그 공원에서의 그날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렸어요. 사랑과 도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가득 찬 장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우리 사랑의 진정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었어요. 제가 서울의 아늑한 아파트에 앉아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하게도 우리를 놀라게 하죠. 그렇지 않나요? 석진과 처음 결혼했을 때 저는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 알고 있던 것과는 모든 것이 너무 달랐어요. 거리는 더 밝았고 음식은 더 풍성했으며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었죠. 결혼 초 몇 달은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어떤 날 아침에는 잠자는 석진의 얼굴을 보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눈을 뜨고 저를 향해 미소 지을 때면 갑자기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진은 제가 한국 생활을 배우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주었어요. 주방의 화려한 커피 머신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지하철 타는 법을 알려주고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줬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는 중독됐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국인 동료들보다 항상 한 발 뒤처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은어를 사용하거나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대중문화를 언급했어요.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왔죠. 절대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 시기에 석진은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일깨워 주었어요. 너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강해, 에리야, 라고 그가 말하곤 했죠. 그리고 서서히 저는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우리는 가정을 꾸리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던 만큼 쉽지 않았죠. 몇 달을 노력한 끝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 박사님, 우리의 불임 전문의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박사님은 친절했고 모든 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녀가 체외 수정을 제안했을 때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복잡하게 들렸거든요. 게다가 비용도 많이 들었죠. 석진에게 부담을 줄까봐 걱정했지만 그는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해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체외 수정 과정은 힘들었어요. 매일 주사를 맞아야 했고 호르몬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했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석진에게 화를 냈다가 죄책감에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 저에 대한 인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석진과 제가 함께 외출할 때 나이 든 여성들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속삭이며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석진의 웃음소리가 어떻게 제 가장 어두운 날들을 밝게 만들 수 있는지,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을 때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던 거죠. 특히 힘들었던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난 어느 날 병원 식당에서 한 나이 든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불쌍한 아이라며 제 팔을 토닥이셨죠. 그렇게 나이 든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없다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석진이 나타났죠. 그는 저를 팔로 감싸 안고 그 여성에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서 제일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자랑스러워하는 석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멋진 남자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삶을 감사히 여기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도전에서 기회를, 모든 고난에서 아름다움을 보았죠. 이 나라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석진의 고향이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제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체외 수정을 계속하면서 제가 몰랐던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좌절은 석진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사랑과 결단의 축제가 되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도전들, 결혼 생활에 적응하는 것, 불임 문제에 직면하는 것, 사회적 판단을 감당하는 것이 모두가 시험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석진이 제 옆에 있어 주었기에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만든 도전에 직면한 적이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기억하세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들이 우리를 가장 위대한 동맹자들에게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곤 하죠. 그 여정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매일이 산을 오르는 것 같았는데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는 느낌이었죠. 산부인과의 진료실에 앉아 손을 떨며 최근 시도의 결과를 기다리던 때가 기억나요. 죄송합니다, 에리 씨. 의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네요.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세 번째 실패한 시도였죠. 석진 씨를 바라봤는데 그의 눈에서 실망감을 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직 사랑과 걱정만 보였어요. 괜찮아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다시 시도해보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호르몬 때문에 제 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항상 피곤했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울었고 또 어떤 날은 작은 일에도 화를 냈어요. 또 한 번의 음성 임신 테스트 후 어느 날 밤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저는 침대에 웅크린 채 흐느꼈어요. 아마도 우리는 아이를 가질 운명이 아닌 걸 거예요. 어쩌면 이게 북한을 떠난 것에 대한 벌일지도 몰라요. 석진 씨가 제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어요. 에리, 저를 보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눈물로 흐릿한 시야로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위험한 나라를 탈출해서 여기서 새로운 삶을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그저 또 하나의 도전일 뿐이고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그의 말이 감동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절망감을 느꼈어요. 만약 영원히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죠? 제가 물었어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아이를 줄 수 없다면요? 석진 씨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요. 에리, 당신만으로도 충분해요. 아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섞인 눈물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운 좋게 이 사람을 만났을까요? 다음 날, 저는 우리 아파트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날이네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대화할 기분은 아니었거든요. 할머니가 제 슬픔을 느끼셨는지 물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아가씨?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낯선 분에게 우리의 고충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나 봐요. 할머니는 인내심 있게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5년이나 걸렸지만 지금은 쌍둥이 아들이 있답니다. 5년이요? 저는 놀라서 말했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토닥이셨어요.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그만큼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더 크답니다. 그리고 만약 안 된다 해도 가족을 만드는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석진 씨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인내심 있고 지지해 주었는지요. 북한에서의 삶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이미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는지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석진 씨가 부엌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요. 다시 시도해보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당신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긴 해요.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석진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의 팔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다음 주 우리는 다시 산부인과 진료실로 갔어요. 그녀가 다음 치료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제 마음속에 있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외부림 전문의가 되기로 하셨나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모든 아이가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에리 씨, 그리고 당신과 석진 씨 같은 부부들이 그 기적을 만들도록 돕는 것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그녀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이 여정이 힘들긴 하지만 사랑과 인내, 그리고 희망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진료실을 나오면서 석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앞으로의 길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석진 씨가 옆에 있어주니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함께 맞설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서울의 추운 아침, 우리가 체외 수정 시술이 성공했다는 걸 알게 된 그날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석진 씨와 저는 이씨 선생님 진료실에 앉아 있었고 우리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우리는 이곳에 여러 번 왔었지만 항상 실망하고 돌아갔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이 선생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리 씨, 임신하셨습니다.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석진 씨를 바라보니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얼굴은 충격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이었고 눈은 반짝였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가 감정에 북받쳐 속삭였어요. 정말로 해냈다고요. 병원을 나서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한때는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서울의 거리가 이제는 가능성으로 반짝였어요. 분주히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새로운 유대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모두 이 활기차고 번화한 도시의 일부였죠. 그날 밤, 석진 씨와 저는 도시의 불빛이 보이는 작은 발코니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우리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어색했던 첫 만남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한국과 나이 든 남성에 대한 제 초기의 편견들, 제가 여기서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던 것들을 생각했어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석진 씨가 제 침묵을 눈치채고 물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어요. 정말로 제가 그토록 깊이 사랑하게 된 이 남자를요. 그의 눈과 주름, 머리의 흰 머리카락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대신 그것들은 그의 지혜, 인내,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해 흔들림 없는 지지의 표시였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한국에 대해, 당신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서요. 석진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우리 둘 다 많이 배웠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너무 두렵고 화가 났었어요. 한국이 절대 제 집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저는 우리 앞에 펼쳐진 도시를 가리켰어요. 지금은 여기 있는 모든 기회들을 볼 수 있어요. 자유를,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요. 그럼 저는요? 석진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나이 든 남자들에 대한 당신 생각도 바꾸셨나요? 저는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대었어요. 당신은 제 모든 생각을 바꾸셨어요.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거기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제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제가 북한에서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기회들을 가지고 자랄 거예요. 그것은 저를 흥분과 결심으로 가득 채웠어요. 석진 씨, 제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준 이 나라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가 궁금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다른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두려움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요. 석진 씨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에리,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솟구치는 걸 느꼈어요. 네, 우리는 도전에 직면할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우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렇게 많은 것을 극복했어요. 앞으로 올 어떤 일도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북한에 있는 제 어린 시절 친구 미리를 생각했어요. 그녀에게 이 삶을 보여주고 우리가 자라면서 가졌던 한계를 넘어서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그럴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사명이 있어요. 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어머니가 되는 것, 한국에서 제 삶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제가 찾은 행복과 인정을 찾도록 돕는 것. 서울에 밤이 내리면서 저는 북한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한때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던 이곳이 제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석진 씨가 옆에 있고 우리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것과 함께 저는 미래가 가져올 어떤 일에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기 위해 편견과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했던 적이 있나요? 쉽지 않지만 제가 배운 대로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놀라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든 무엇을 겪었든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사랑을 찾고 가족을 만들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말이에요. 제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여정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런 믿음에 도약을 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결국 모든 역경을 뚫고 저는 제 해피엔딩을 찾았어요.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